부동산 투자했다고 하면 다들 제가 돈이 정말 많아서 할 수 있었다라고 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돈과 삶을 이야기하는 해피뉴스인입니다. 오늘은 한번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즘은 특히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꿈꾸시는 것 같은데 도대체 경제적 자유라는 게 뭘까요? 사람들마다 경제적 자유에 대한 기준이 다를 것 같은데 오늘은 저의 경제적 자유의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루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부와 자산이라는 것은 정말 상대적인 것 같아요. 저는 현재 요식업, 법인을 운영하며 얻는 사업소득과 대출이 조금 껴있기는 하지만 자산으로는 한 30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를 소개하면 와 엄청 부자시네요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이제 시작이네 아직 멀었네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제가 생각하기엔 전 큰 부자는 아니지만 제 기준에서 나름의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행복한 생활을 살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경제적 자유란 돈을 버는 현금 흐름과 돈을 불리는 자산을 같이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 그 기준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현금 흐름은 내가 지출하는 월 생활비가 이자로 들어오거나 월 생활비의 3배를 버는 것, 그리고 자산은 1년 생활비에 곱하기 30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한 달 생활비가 200 정도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일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200만 원이 다달이 들어오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600만 원은 돼야 되고요. 자산도 1년 생활비 지출의 30배 정도, 한 7.2억 정도의 자산이 있어야 경제적 자유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한 현금 흐름과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주식도 해보고 암호화폐도 해보고 부동산도 해보고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부동산 투자 썰 좀 풀어드리면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부동산 하시면 어떠신가요? 사실은 너무 막연하죠. 저는 20대까지는 부동산? 돈 많아야 하는 거고 부동산은 아파트랑 빌딩 이 정도밖에 몰랐어요. 당연히 먼 미래의 이야기로만 생각했었고요. 근데 제가 20대 후반에 부동산 영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 관련 세금, 법률 이런 걸 의도치 않게 접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많은 공부를 하게 됐어요. 실제로 부동산 매수나 분양을 받으시는 분 중에 저보다 어린 사람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거죠. 아, 지금부터라고 준비하고 시작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과감하게 시작했었는데요.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경매로 아파트도 사봤고 분양권을 상가도 사봤고 부모님 전원주택을 위해서 토지도 매수를 해보면서 현재는 30억 정도의 자산을 이루게 되었어요. 저의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적지도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직접 다양한 투자를 해보면서 느낀 건 부동산이라는 건 다른 투자보다 상대적으로 자금이 높을 뿐이지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들지 않고 너무 어렵게 볼 필요 없는 초보자들도 분명히 할 수 있는 단계의 영역이었어요. 단 누군가 좋다더라 라고 해서 그냥 무작정 알아보지도 않고 하는 맹목적 투자나 이자 생각 안 하고 영끌로 무리하게 하는 투자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제가 쉽다고 하는 내용은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입문도 못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는 당연히 필수입니다. 부동산 투자했다고 하면 다들 제가 돈이 정말 많아서 할 수 있었다라고 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할 수 있었던 거는 아니었고 저는 철저히 공부하고 제가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아보고 놓치지 않기 위해 엄청 깊이 팠어요. 그렇게 제가 배웠던 건 바로 레버리지, 즉 대출을 이용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20대 때는 대출은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유치원 교사를 그만두기로 마음먹고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하면 할수록 삶이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생계를 위한 대출을 받았고 대출을 받으니까 이자를 갚기 위해 다른 대출로 돌려막고 하다가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자세하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결국 신용불량이 되는 상태까지 갔고요. 원래도 대출에 관해 부정적이었는데 이 계기로 더 인식이 안 좋아진 거죠. 근데 부동산업을 하면서 결론을 내린 건 생계를 위한 대출은 위험하지만 자산을 위한 대출은 너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내가 3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은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대한민국 직장인 80%의 평균 월급이 250에서 300만 원이잖아요.
그럼 비상식적이긴 하지만 월에 300만 원씩 8년 4개월은 모아야 가능한 수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배제한 것이 있죠. 바로 물가 상승률. 아무리 내가 4%짜리 적금을 든다고 해도 물가 상승률과 통화량 증가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이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 볼게요. 대출을 안 받고 싶어서 하루에 8,000원짜리 짜장면 하나 먹으면서 정말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지출만 썼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8년 3개월 동안 간신히 4억 모았다고 쳐요. 진짜 열심히 일해서 그리고 저축하고 정말 발악으로 돈을 안 써가며 3억을 모았는데 이미 그 3억짜리 아파트는 100%의 확률로 집값이 올라 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내가 4년 만에 1억 5천을 모았어요. 나머지 1억 5천을 대출로 받고 금리 5%만 잡아도 한 달에 300만 원 저축이 아니라 62만 5천 원의 이자를 내면서 아파트를 매수했다고 쳐볼게요. 물론 62만 5천 원 이자를 내지만 아파트의 자산 가치는 증가하잖아요. 그건 결국 나만 일하는 게 아니라 내 돈도 같이 일하게 하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대출은 절대 안 돼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한번 쉽게 이야기해 보았는데 이해가 가실까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내가 사용할 수 있고 지원받을 수 있는 레버리지를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레버리지를 이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 또한 현재 제가 받을 수 있는 레버리지를 공부해서 현재도 부동산 투자를 계속 해오고 있고요. 올해 안에 한 채를 더 매수할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선택에 있어서 나만의 원칙을 갖고 신중히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부동산을 선택할 때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사실 어디 가서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저의 구독자분들께는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볼게요. 바로 주변 시세보다 싸게 사는 겁니다. 너무 뻔하다고요? 근데 막상 해보시려고 하면 그렇게 뻔하진 않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실거래가가 4억 8천에서 5억 정도 한다고 쳐볼게요. 근데 저는 그런 물건은 경매로 4억에 낙찰을 받아요. 또 제가 갖고 있는 상가도 총 2개 분양권으로 매수를 했는데 주변 시세가 계약 면적 기준당 평당 3천만 원대였는데 저는 2,800에 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도 갖고 있는데 그 토지도 주변이 평당 50 정도 했거든요. 저는 금매물건으로 평당 40짜리 1000평을 매수했어요. 이렇게 저는 금액적인 부분의 메리트와 제 목적, 자금이 맞으면 투자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 솔직하게 얘기해 볼게요. 제가 처음에 저도 못 모르고 막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실수했던 게 전 그냥 가성비 좋게 산다라는 원칙으로만 하다 보니까 수요 대비 주변에 상가들이 너무 많아서 아직 공실인 상가가 한계가 있습니다. 위치도 금액도 좋았고 주변 아파트 세대도 한 4,000세대 정도 됐고요. 주변에 관공서들이 있어서 수요자는 확실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신축 상가들이 많이 생기면서 아직 임차가 다 맞춰지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공실이 생긴 거죠. 분명 나중에는 찰 거를 알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은 공실이잖아요. 제가 그 부분을 체크하지 못하고 투자를 했고 현재까지 이자와 관리비는 내고 있지만 그로 인해 좋은 교훈도 얻고 그 이자도 현금 흐름으로 채웠기 때문에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까지 제가 한 부동산 투자와 자산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깊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암호화폐건 모든 투자에 있어서 100%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든 과하면 안 되고 내가 정말 많이 공부를 했는지 나의 상황에 맞게 진행을 했는지 여러 조건을 따져서 선택했는지를 정말 놓치지 말고 선택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희한한 게 경기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항상 주택자, 무주택자 비율은 50% 정도로 비슷합니다. 이거는 뭘 뜻하냐면 자산을 위한 레버리지는 무조건 필요한데 한번 경험해본 사람들은 계속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상승기 때 더 오를 것 같아서 못 사고 하락기 때는 더 떨어질까 봐 못 사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이 건강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당장 시드머니가 없더라도 재테크 공부와 자산 증식을 위한 종잣돈 모으기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도 처음엔 이렇게 모으는 게 의미가 있을까? 너무 먼 미래는 아닌가? 하면서 불안과 걱정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테크도 내가 돈 벌 때와 마찬가지로 난 잘 될 거야 마인드 세팅하면서 지칠 때마다 다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결국 지금은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돈이 돈을 번다 라는 말을 체감하면서 그때 포기하지 않기를 너무 잘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봤고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한 것처럼 분명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부자로 한 발짝 다가가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때 정말 도움이 됐던 부동산 필수 입문책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